슬기님들은 외모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외모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모는 우리의 정신적 상태와 자신감, 건강과 행복, 성공과 사랑, 삶의 의미와 방향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외모와 내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말로 외모가 내면만큼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타고난 외모가 별로라면 어떻게 타고난 외모를 극복하고 나이 들어서도 우아한 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외모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와 부티보다 귀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부티보다 귀티가 나야 합니다. 그저 졸부처럼 비싼 것들을 휘감는 것이 아닌 기품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의 이중성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다듬어 정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외모를 조금 더 신경 썼을 뿐인데 노후에 찾아오는 우울감과 우울증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는 내면만을 중요시하는 것 아닌 외모와 내면을 함께 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노인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되지만 내면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외모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정신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우상하랴 정신없이 바쁜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와 관련한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을 알고 변신해야 합니다. 머리 손질부터 의상 말투 하나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깔끔하게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깃꾸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차림에 구겨 신는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기만 해도 훨씬 호감 가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세요.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살짝 변하는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을 여유 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몸매보다 바른 자세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항상 구부정한 등 어정쩡한 자세에서 허리만 쭉 펴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한다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가게 됩니다.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체형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옷을 꼭 많이 사지 않아도 평소에 매장에 가서 많이 입어만 봐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옷의 소재를 꼭 체크하고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호하는 게 좋습니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꾸미고 나간 날은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마음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반면 너무 후줄근하게 외출했을 때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 마음이 듭니다. 외모가 출발선을 조금 앞에 놓아준다면 롱런하고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노력입니다. 외모만 믿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길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것의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외모에서 호감을 느끼면 그 사람을 착하고 유머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부정적인 추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처음 보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판단하는데 외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외모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을 가꾸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깔끔하고 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노인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자신과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더라도 외모에 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의 개선은 돈을 쓰지 않아도 가능하며 표정과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표정과 자세는 다이어트만큼이나 중요한 외모의 요소로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자신과 믿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기 위해 외면을 꾸미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2번째 이유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자체가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느긋하게 있을 때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산 후 심신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도 자신을 꾸미고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아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집에서도 화장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있다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화장하고 꾸미며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성들도 세수와 머리 다듬기만 하더라도 기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모에 대한 관리는 우울증과 의기소침으로부터 멀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외모를 꾸미는 것이 나이에 따른 우울증과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울렸던 옷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옷을 구입하고 특히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모가 건강하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를 잘 아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외모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과한 외모 관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에 맞춰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분이 안 좋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외모를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자궁 관리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외모와 자존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상승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겪는 우울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노화되어 가는 것을 보며 우울해지고 예전과 다른 변화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늙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주변 평가에 영향을 받아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표준에 따라 외모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상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현재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미숙할 수 있지만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단기간에 외모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차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이 지저분하다면 미용실을 예약하고 수염이 너무 많다면 면도를 시도해 보세요. 살이 쪄 있다면 단순한 걷기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외모에 대한 불만이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만족할 정도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타고난 외모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외모 때문인가 자책하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티보다 귀티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티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귀티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외모와 피부톤, 옷차림, 그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 등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쳐다보게 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지요.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보통 외모가 귀티난다, 고급스럽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이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이렇게 귀티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도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티는 과거에 내가 마음먹었던 것들과 행동한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귀티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쌓아간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티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느낀 첫인상과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내면의 깊은 울림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입니다. 여러분은 귀티 나는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마음은 적어도 귀티 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고 귀티 난다라고 합니다. 가끔 고급스럽고 우아한 사람을 보고 친해지고 싶어서 대화를 나눴다가 오히려 실망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반면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더 높아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외모나 몸매가 뛰어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좋은 옷과 명품을 입어서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나거나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습관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보면 볼수록 상대방에게 매력적이고 귀티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귀티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 11명을 대상으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고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액세서리나 표정이 없는 공평한 조건으로 촬영했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68%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연구를 이끈 니콜라스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인상에서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삶의 흐름과 경험 즉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는 일은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상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매사 발생하는 일들을 좌절로 받아들이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처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표정, 말투, 태도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을 지속하는 힘도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마음이 미래의 내 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귀티는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과거보다 더 나은 귀티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꾸준히 한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알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 액세서리를 치장하면 외적으로 봤을 때 귀티가 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비싼 옷이나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더라도 은은하게 귀티가 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단정하면 사람이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호감이 생깁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또 한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깨끗한 옷차림에 신경 씁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만으로도 나의 자세와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풍기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자세가 바릅니다. 항상 자세가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성실할 것 같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갑니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고 폼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과 마음이 의기소침해져 있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도 회복되고 귀티나는 분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귀티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대화할 때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 말을 더 많이 듣는 자세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갈 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말실수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티나는 사람은 항상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걸까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압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을 올바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겉으로 자신의 떳떳함 자신 보일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귀티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귀티나는 사람들은 긍정적입니다.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은 들은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가 대부분 안 좋은 소식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정치, 경제, 연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부정적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도 쌓이고 피곤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잦은 사람은 격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뒷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른 곳에서 나의 뒷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은 자석과 같아서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올 좋은 일까지도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되고 호감이 상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 심지어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모가 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면이 내면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고귀할수록 외모의 아우라가 나타나고 귀티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면과 외면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외모를 가꾸라는 것을 내 외모를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면적으로 나를 더 가꾼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잘나야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내적으로 이미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만약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감도 낮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력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자꾸 귀찮다는 생각만 들고 늘 하던 대로만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 무언가를 하기가 무기력하신 분들은 일단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겨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슬기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귀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순간, 어쩌면 몇 마디 말도 하기 전부터 우리는 상대에게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종종 틀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편함을 주는 사람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비호감 특징 6가지를 새롭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이들을 자연스레 멀리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짚어봅니다. 1. 말할 때마다 입꼬리에 비웃음이 묻어 있다.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웃음 끝엔 늘 비웃음이 스며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식 웃거나 살짝 비틀어진 표정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표정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너 그 얘기 좀 웃기다, 어이없네 같은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유.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무언의 조롱으로 반응한다면 그 공간은 대화가 아니라 판단의 장이 되어버리죠. 누구도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이유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꼭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바로잡으려 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토론과 비난을 혼동하며 다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틀 안에 갇힌 이들입니다. 그 틀을 고집할수록 대화는 불편해지고 상대방은 늘 긴장해야 하죠. 이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3.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같은 기본 인사말도 안 한다. 도움을 받아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없고 눈이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한 번 없는 사람. 이들은 마치 타인과 감정적으로 분리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유. 작은 인사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최소한의 존중으로 그조차 건네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사람으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 무심함은 결국 차가움으로 느껴지고 따뜻한 연결 대신 거리감만 남깁니다. 4. 남의 취향을 무시하고 무안을 준다. 그게 좋아? 너 진짜 그거 봐? 진심 어린 말투보다 비꼬는 말투가 먼저 나오는 이들. 취향 하나 공유했을 뿐인데 금세 농담 삼아 깎아내리곤 합니다. 이유. 취향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감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건 결국 그 사람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다르지 않죠. 무심한 농담처럼 들려도 그 안엔 배려, 부족과 공감력 결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첫인사보다 먼저 요즘 살쪘네? 이 옷 되게 튀는데?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첫 반응이 평가부터 나오는 이들.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느낌보다 스펙을 먼저 확인하려 듭니다.
이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피상적이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며 얼마든지 변하지만 내면은 천천히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 깊이를 들여다볼 생각 없이 외적인 요소만 따지는 사람은 결국 감정적으로도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자기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상대에 대한 질문은 없다. 상대가 대답할 틈도 없이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 한참 말한 뒤에 돌아오는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마치 일방적인 방송 같죠. 이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이들은 결국 나만 중심에 있으며 이런 대화에선 배려도 궁금함도 느껴지지 않아요.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는 대화에서만 관계는 자라고 친밀해집니다. 자기 말에만 취한 이들 곁에선 자연스레 입을 닫게 되죠. 사람을 단 한 번의 대화로 단정 짓는 건 경솔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국 그가 가진 태도의 문제니까요. 그러니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지 마세요. 무례함과 무신경함은 내가 감내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 거리두기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곁에는 예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만 두세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품격입니다.